안녕하세요, 이분영입니다. 오랜만이죠? 이런 짓 하는 거. 아, 캔들이랑 좀 어울리는 그런 녀석이 아닐까 해서 오늘 작업 중 영상은 이렇게 좀 칙칙한 어둑한 느낌으로 해서 선풍기 바람에 계속 얘가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아직 더워요. 그래서 선풍기를 켜놨더니 요 녀석이 흔들흔들하네. 아우, 뜨거워요. 따뜻하네요. 여튼 저는 로즈 도일을 다 완성해서 놓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바쁜 나름의 일정으로 인해서 전혀 작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함뜨 때문에 계속 바쁘게 작업하느라고 내내 그랬어요. 자, 좀 밝게. 아, 이제 좀 밝아졌죠? 그래서 이 캔들 코스터로 사용하면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얘는 티라이트가 정말 딱 맞기 때문에 티라이트를 얹어서 이렇게 요 녀석처럼 얹어서 약간 그런 느낌을 내주기엔 아쉽더라고요. 미니어처로 이렇게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밝은가요? 이 빛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해야 적당할지 감이 잘 안 와요. 자, 여튼 요 녀석은 이렇게 작아서 나중에 인형 좀 장식을 해서 사진을 찍어볼까 해요. 그리고 이것도 인형용으로 쓸까 싶은데 티라이트 사이즈하고 정말 잘 맞죠.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라서 이렇게 티라이트 킬 때 좀 예쁘게 분위기를 내줄 때 좋을 것 같고요. 요 녀석이 이제 보통 많이 쓰시는 이런 유리컵 캔들, 뭐 소이 캔들 막 이런 거 요런 사이즈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도 많이들 만드시죠. 그래서 혹은 판매를 하시고 요 구정으로 뜬 사이즈하고 딱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요 녀석 타조로 뜬 것도 완성을 했는데 직경이 얘보다 5cm 정도 큰데 지금 저는 인형들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얘도 요거를 올려놔도 훨씬 예쁜데 이제 집이 좀 넓어야겠죠. 여유 공간이 이렇게 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집이 좀 넓어야 된다는 거. 사이즈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 녀석 말고 이제 그 캔들도 좀 더 넓게 나오는 애들이 많아서 요 사이즈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런 거 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낭만 감성으로 뜨셔서 예쁘게 여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느낀 게 있는데, 뜨개는 안 하고 또 수다부터 막 이렇게 떠는데, 오늘 제가 느낀 게, 저는 그랬어요. 제가 살아온 삶에서는 이제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었어요, 예전에. 근데 할머니가 거의 100세 정도 되신 진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님이셨는데 저희 할머니의 삶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고생도 정말 많이 하셨고 이렇게 여자로서 이거 좀 끄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생일 같죠? 축하합니다. 외로운 생일 같네요. 자, 그 이것도 좀 보여드릴까? 이게 지금 제가 배경이 하얘서 조금 제 맛이 안 나기는 한데요. 제가 배경을 까만 걸 깔고 찍을 수가 없어서 자, 얘는 제가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제가 또 이름 지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름은 야망도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 무늬가 굉장히 오묘하고 복잡해요. 그리고 뭐랄까 그러니까 흔하게 도일리류에서는 약간 반복형의 느낌, 단조로운 느낌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이게 저거 같고 저게 그거 같은 느낌도 있고 패턴이 뭐 파인애플이라던가 뭐 기타 뭐 꽃이라 플라워라든가 이런 게 되게 반복형인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보다 보면 약간 물릴 수도 있고 질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 패턴은 제가 본 중에 가장 복잡하고 가장 화려하며 뭐라고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정말 보자마자 와, 이거는 살면서 한 번쯤 꼭 떠보고 싶다. 이거 진짜 굉장하다라는 느낌을 줬던 녀석이에요.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그런 어, 녀석이기도 하죠. 패턴을 보기 전부터 느낌이 왔어요. 얘는 정말 진짜 장난 없겠구나. 막 이런 느낌 아시려나요?
그런 녀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근래 들어서 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한 게 이제 나의 젊은 날은 너무도 빨리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뿐이 아니라 늘 그런데 제가 올해 들어서 좀 이래저래 자꾸 아프고 막 이러는 게 이제 슬슬 노화를 몸으로 체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자주 제가 골골거리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소진되어 가는, 쓰러져 가는 내 젊음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 시간에 할 수밖에 없을 것들이 또 있잖아요. 새로운 걸 뭐 좀 익히고 배우는 것도 그렇겠지만, 벌써 사실 공부는 더 전에 했었어야 됐어요. 물론 영어 공부 같은 거 20대 때 한다고 했지만 늘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네요. 조카랑 구구단을 외우는데, 또 이렇게 세지 말고. 여튼, 이 야망 도일리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냥,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모두. 단지 내 젊음만이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사실상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버킷리스트라는 걸 만들어 놓고 뭔가 마음의 위안을 삼잖아요. 언젠간 해보자. 죽기 전엔 꼭 해보자. 하지만 버킷리스트는 그냥 꿈과 희망의 그런 찬란한 리스트일 뿐으로 남고 우리의 삶은 그냥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많이 아팠다고 얘기를 이제 여러 번 했는데 그렇게 암에 걸려서 아프고 뭐 이러면서 병원 침대에 누웠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당연히 버킷리스트부터 떠오르죠. 영화에 항상 나오잖아요. 암 걸리면 버킷리스트부터 막 만들고 혹은 뭐 실행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살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샜네요. 여튼 그런 버킷리스트, 내가 살면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수많은 리스트들 중에서 정말 꿈 같은 것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꼭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계속해서 미뤄두기만 한다는 게 뭐랄까 정말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거 부분은 버킷리스트였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부분들도 많고 뭐 그런데 저는 뜨개에 있어서 이런 어떤 크래프팅 쪽으로 제가 꿈꿔왔던 것들, 저는 아직도 장래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뜨개에서 어떤 장인이 되는 거예요. 뭐 흑자 말로는 뜨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자칭하는 그런 게 아니라 타인이 인정을 해줘야 사실상 그게 진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나 금손인데 나 장인인데 이러는 건 부질없죠. 의미 없죠. 그런 거는 원하지도 않고요. 그냥 뜨개 하면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하나, 대한민국에서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꿈이죠, 꿈.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은 그냥 꿈을 정말 잘 때 꾸는 꿈처럼 그렇게 놓고만 있는 건 제 성향이 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하는 게 제 성격인데 여튼 그래서 그렇게 항상 야망으로만 갖고 있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한 번씩이라도 맛이라도 보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뜨개는 안 하고 작업 중에서 또 수다만 이렇게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즈 도일리기도 했어요. 언제나 보면서 너는 참 예쁘구나. 마치 손에 닿지 않는 그림 속의 그런 어떤 그림의 뜨개인 양 바라만 보던 그런 아이였는데 이렇게 해냈죠. 했죠. 네 개나 했죠.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얘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뭔지 모르게 이게 거리낌이라 할까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제가 모티브류에 좀 그런 게 있고 반복 자체를 싫어하진 않는데 사실 제가 모티브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를 제가 힘들어하냐면 실을 자꾸 끊는 거. 그게 모티브류에 상관이 있는데 모티브도 단색은 좀 덜 끊잖아요. 근데
얘들은 더 자주 끊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배색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하나의 시험이고 시련이에요. 되게 웃기죠.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그런 사람인 것을. 그래서 이 로즈 도일리도 해본 건데, 이 로즈 도일리는 단지 이 샤방샤방 감성뿐만이 아니라,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지금 이 뜨개법이 아이리시 크로셰라고 부르는 하나의 일종의 장르예요. 코바늘이 이제 뭐 물론 우리 대바늘도 그렇지만 코바늘도 약간의 세분화가 돼서 장르들이 나뉘어요. 뭐 블루가 이렇게 저렇게도 있는데 코바늘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입체감 있게 떠지는 걸 하나의 장르로 보는데 그게 아이리시 크로셰예요. 그래서 어 우리 국내나 혹은 뭐 해외 중에서도 가까운 옆 나라 일본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다른 나라를 봐도 사실상 아이리시 크로셰는 어, 좀 다른 레이스 종류의 한 일종으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냥 이렇게 모티브에서 이런 꽃 정도 표현되는 걸로 많이들 좀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런 모티브를 이렇게 사실뜨기 같은 그런 뜨기법, 그물뜨기라고도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뜨기법으로 연결을 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그런 게 많은데, 굉장히 피곤한 뜨기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 아이리스 크로셰는 좀 코바늘에서 난이도가 있는 녀석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도일리처럼 뭐랄까 예쁘기는 하지만 어떤 어, 실용적인 느낌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좀 어렵다 보니까 손이 가지 않는 그런 장르랄까 그래요. 근데 그 아이리시 크로셰가 당연히 코바늘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 번이 아니라 익혀보고 싶은 그런 장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맛을 본 거죠. 지금 이걸 통해서 단지 이 두 모티브를 통해서 연결하고 이러면서 맛을 본 거고요. 나중엔 좀 더, 어, 제 스타일에 맞는 걸 이제 보게 된다면 또 작업을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이리시 크로셰는 이런 식으로 도일리류에도 좀 많이 보이는데 의류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네, 아이리시 크로셰가 정말 잘 발달한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예요. 되게 러시아가 코바늘이 장난이 아닙니다. 바로 이 패턴도 러시아에서 이제 제가 보고 러시아 분이 하시는 걸 보고 알게 된 그런 패턴이고요. 저는 좀 그런 이렇게 다양한 곳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 패턴을 보고 저는 홀딱 반했고 살면서 한 번쯤 꼭 해봐야겠다고 느꼈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지금 바로 거의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건 좀 됐어요. 본진 좀 됐는데 그냥 넘겼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질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이크로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사실 이거보다 제일 가는 극악 마이크로로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로얄 패밀리 도일리가 저한테 정말 큰 정신과 육체에 데미지를 좀 줬어요. 아, 너무 진짜 자학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아, 얘는 그리고 지금 제가 패턴을 좀 보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장난 아닌데, 이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로얄 패밀리급일 수도 있잖아요. 안 떠봤잖아요. 그래서 로얄 패밀리도 솔직히 그 정도로 자학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해봤던 건데 막 이러면서 했죠. 그리고 더위도 한 몫을 하기는 했는데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일단은 2번 실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어, 수다가 계속 길어지는데 뭐 수다 길어야죠. 제 맛이죠. 또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튼 오늘 제가 함들을 예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뭐 이렇게 도일을 뜨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영상으로 제작하기가 도일리가 되게 애매하고 까다롭고 반복적이라 좀 길면 올리기가 힘들어서 제가 영상을 편집을 못하고 작업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죠. 그래서 도일리류 15단 이상의 도일리류는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대신 함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었고, 저는 제 입으로 내뱉은 말은 웬만하면 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했으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보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제 블로그에서 이제 진행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블로그 진행으로 생각을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함뜨는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진짜 이미 떴잖아요. 그러니까 뜨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입장인 거라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도 힘이 안 나죠. 그래서 수요 조사를 좀 하고 먼저 그리고 나서 수요가 네, 10명만 넘으면 할게요. 그랬어요. 근데 그 함께 뜨기 수요 조사를 할 때 일단은 좀 간단한 걸로 테스트 삼아서 먼저 해보려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마이크로로 떴던 그 이름을 정해주지 못한 무명 씨를 먼저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요 조사에서 10명 이상이 나오셔서 바로 신청을 지금 받고 있어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 제가 작업 중 영상에서 그 도일리는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조금 쉽고 간단한 문이고요. 그 특별하게 어려운 구간은 딱히 없어요. 근데 이제 도안을 보실 줄 알아야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도안 보고 진행하는 함뜨니까요. 함께 뜨기가 뭔가 또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함께 뜨기는 말 그대로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한 가지 패턴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간 경쟁 의식이 생기기도 하고요. 특히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누가 예쁘게 뜨나 이런 것도 보고 뭐 뜨다가 막히는 부분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같이 뜨면 좀 뭐랄까 또 더 재미있고 그리고 완성에 더 의욕이 생긴다고들 하세요. 저는 사실 제가 함뜨를 진행을 하지 참여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뜨를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저 자신은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고 알게 된 그런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완성도가 아니라 완성을 하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진다 등등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여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아까 말했듯이 이 야망 도일리를 함께 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얘가 야망이에요. 제가 뜨고 있지만 일단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작은 무명씨는 27단의 도안이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 같은 실로 작업을 했는데 실 굵기는 이 정도였고요. 이 정도로 작업을 했을 때 20cm 정도가 나왔어요. 블러킹을 하게 되면 플러스로 한 1cm거나 혹은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블로킹 한 후에는 제가 지금 핀박이를 해놓고 재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보가 무난하게 도전하기에 나쁘지 않은 간단한은 아니지만 좀 그러니까 길지만 단수가 좀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길 긴 뜨기가 주 뜨개법이고요. 뭐 짧은 뜨기, 사슬 뜨기,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뜨기가 들어가는데 코 늘리고 줄이는 것 정도 외에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도일리 처음 할 때 하기에는 어, 일단 처음 하기에는 제가 올린 영상이 훨씬 더 쉽죠. 당연히.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작품을 해보시고 싶은 분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뜨면서 틀릴까봐 지금 틀려서 엄청 많이 풀었거든요. 틀린 걸 풀러서 지금 다시 뜨는데 또 틀릴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얘가 굉장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작품이라서 근데 이러고 있죠.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지만 오늘쯤에 작업 중 영상을 한번 올리면서 함뜨 이야기도 좀 하고 야망 도일리를 실물로 조금 더 예,
바닥에 시커멓게 좀 깔고 봐야 진짜 제맛이거든요.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그 맛을 아실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린넨 바탕으로 찍었다가 아유 잠시만요. 우리 강아지가 이 제가 이렇게 실을 풀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반은 쓰고 반 남은 거거든요. 한 단을 풀었는데 세상에 실이 엄청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튼 제가 무슨 얘기했죠? 이제 강아지가 실을 깔아뭉개는 바람에 우리 강아지가 잘 그러지 않는데 잠시 제가 영상을 찍는 사이에 슈퍼맨 자세로 주무시면서 자세 바꾸다가 이것을 깔아 뭉개버리고 말았답니다. 저 자리에서 잘 안 그러는데 오늘따라 그러네요. 여튼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이 실 엉킬까봐 지금 노심초사라서요. 제가 자 틀려서 이거 좀 풀러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찍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혹시라도 또 틀리면 또 풀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푸는 거를 이렇게 막 어려워하진 않는데 지금 제가 한 35단 정도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작업을 한 것 같긴 한데 오늘 진짜 함 때문에 한 단도 작업을 못했어요. 제대로 풀르기까지 해가지고 더 심하죠. 그래서 슬프네요. 여튼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지금 상당히 지금 졸립기도 한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작업 중 영상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또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사실 뭘 이렇게 뜨고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기는 해요. 저도 블로그에 열심히 사진 막 이렇게 얘는 지금 특히 야망 도일리는요. 데이 1부터 해서 쭉 올리고 있거든요. 데이 1, 데이 2, 데이 3까지 올렸는데 이제 핀츠가 안 붙어요. 일하느라고 오늘 바빴던 것도 그러니까 함트 작업 때문에 바빴던 것도 있지만 이제 슬슬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이틀에 한 번 해서 뭐 점점 턴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함뜨는 지금 일단 제가 봤을 때 외국 분들이 몇 분 작업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분들이 최고 빨랐던 분이 이제 물론 날짜를 안 적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또 틀렸네요.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그냥 한 달 정도가 좀 빨리 뜨신 것 같아요. 굉장히 집중해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뜨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넷플릭스에 볼 게 없더라고요, 이제.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너무 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루시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시퍼 시즌 5에서 이제 파이널인데, 과연 어떤 스토리로 진행을 할 것인가 굉장히 기대가 크죠. 엄청 그 시즌 4에서 그랬었거든요. 스포일러 하면 안 되니까 그랬고요. 또 얘기가 샜네요. 무슨 얘기 자꾸 이렇게 세면 지금 말을 못 이어나가겠어요. 이것 때문에 야망이 때문에 우리 야망 씨가 굉장히 센서티브한 그런 아이라서요. 어려워요. 아니 이게 어렵다라고 말하기 되게 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건 초보들에게 해야 되는 표현이고 저의 내공에서 어렵다고 하면 부끄러울 일이 있긴 한데 근데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떠야 돼요. 진짜. 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같은 이런 사태가 이게 실이 그리고 지금 가늘어서 좀 너무 잘 엉켜요. 그래서 위험해요. 조심해서 풀러줘야 돼요. 우리 강아지가 깔아뭉갰기 때문에요. 좋았어. 엉키지 않을 때 안도감을 크게 느끼는데 여기가 좀 또 그래서 사실 도일리라는 자꾸 얘기가 그냥 막 새는데 막 난리 났죠. 얘기가 중구난방으로 이리저리 움직이죠. 매력적이에요.
어, 쉬고다. 근데 이 도일리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 실용성하고 상관이 없어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이거 뭐 하려고 뜸이에요? 네. 뭐 하려고 뜨지 않고요. 좋아서 뜹니다. 그냥 좋아요. 예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크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극세 안으로 작업을 하면서 특히나 이 작품의 이 섬세함과 이 멋들어진 이것에 아 제가 그 꽃밭에서를 블러킹을 해서 지금 핀이 꽂힌 채로 널려 있어요 보드에. 근데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보거든요. 꺼내서 내려놓고도 보고. 근데 새삼스럽게 반하고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새파란 하늘을 보고 있는 것도 같고요. 어, 이렇게 한 초여름 5월쯤에 활짝 피어오르는 그 초목 있죠. 그런 걸 보는 느낌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저희 조카들의 그런 어떤 행복해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감성 충전이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기쁘고 뿌듯하고 즐거워요. 보고만 있는데 그냥 그게 좋아서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에 더 많이 익숙해지면 이 실 말고 이제 극악 마이크로 이 실은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난 난이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처음 해보실 땐 당연히 이 정도 굵기로 해보시면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초입에 구정 40번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구정 40은 대부분이 레이시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바늘은 0.9mm를 사용을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우리한테 가깝게 느껴지고 익숙한 실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이거 너무 길게 썼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그런 편이라면 서양에서는 굉장히 얇은 실이라고 보통 생각들을 하세요. 그 정도 실 굵기면.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작업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시죠. 근데 동양에서는 뭐 올림푸스나 그쪽이나 그렇죠. 많이들 쓰시죠. 그래서 섬세함에 대한 기준이 약간 더 틀려요. 요게 그 아랫단계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DMC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을 따로 찍을게요. 레이스 실 중에서 그러니까 DMC 모르시는 분들, 여자분들 특히 뜨개를 하시는 이런 크래프팅 매니아 분들 중에서 DMC를 모르는 분은 정말 정말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십자수실은 다 아시잖아요. 그 십자수실을 만드는 가장 유명한 프랑스의 회사예요. 그래서 DMC라는 회사에서 각종 실들을 만드는데 색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자수실을 작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면사류, 뭐 실크 사료, 린넨 사료 등등 자수에 사용되는 모든 실부터 뜨개용 실까지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코츠라는 회사도 있죠. 근데 그 회사가 코츠가 독일인가? 정확하게 코츠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앵커가 있죠. 제가 십자수 쪽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했던 사람이라 좀 십자수 관련된 걸 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코츠는 관심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앵커라는 회사가 있죠. 독일의 회사예요. 역시 자수실 브랜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십자수나 뭐 이런 쪽으로 유명한 회사는 별로 없는데 이제 사주라는 또 프랑스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레이시안 쪽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뭐 실크사라던가 기타 등등 레이시안들이 많이 나와서 그 회사에선 보빈 레이스 실이 또 따로 나와요. 그래서 보빈 레이스 실은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 진짜 거미줄 같은 그런 실들까지도 170수까지도 나와요. 근데 제가 뭐 방금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구정 40수라고 부르고 외국에서도 뭐 몇 번 수라고 부르고 또 이제 원단 사러 가도 무슨 수라고 부르고 이런
몇 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 한번 포스팅을 했어요. 번사와 뭐 이런 그러니까 실의 그 굵기를 표현하는 말, 원단의 그 굵기, 원단의 섬세도를 표현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그리고 굵기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블로그에서. 이런 부분은 제가 블로그에 포팅을 잘 하는 부분이고, 이제 유튜브는 아무래도 초보분들이 그냥 보시는 그런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막 그런 걸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샜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샜는지 지금 다시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어머. 여튼 실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레이스 양이 굉장히 다양한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레이스 양은 바로 이 녀석이죠. 구정구정 혹은 뭐 타조 뭐 이런 얘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쓰는 실이 뭐 테리우스도 있고 캔디 같은 실도 있고요. 그 실들은 수입사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실 중에 하나가 올림푸스 실이죠. 금표라고 부르는 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쳐주는 실이기도 하고 실제 써보면 그만큼 왜 얘가 비싸고 왜 유명한지 알만하죠. 근데 실값이 걔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래에 태팅이란 또 레이스한 장르가 있는데 그쪽이 데드 크래프트라고 불렀었어요. 데드 맞나? 데드라고 읽는 거 맞으려나요? 여튼 영어로 요즘 제가 지적을 좀 당해서 제가 영어 문화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가 그렇게 깊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 간혹 잘못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그 올림푸스 실이 이제 근래에 그 사장되었던 태팅이 살아나면서 세계적으로 좀 한때 부흥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차츰 좀 또 떨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쪽 실에 올림푸스 실이 워낙 잘 나왔다 보니까 태팅을 하는 태터들이 올림푸스 실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번 그러니까 언제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태팅하는 분들을 위해서 실이 나왔더라고요. 80번 사가. 근데 저는 제 눈에 의심했어요. 제일 유명한 태팅 그런 레이스 얀 종류 파는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40m래요. 감겨 있는 실이. 근데 80번 사가 굉장히 얇고 가벼워요. 40m면 정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충격적인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40m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 눈을 의심하고 눈을 씻고 다시 봤지만 400이 아니고 40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올림푸스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게 되던 하나의 계기였어요. 올림푸스 실이 진짜 떠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드럽게 잘 떠져요. 근데 그런 실이 뭐 올림푸스만 있는 건 아니죠. 많은 실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떠지는데 비싼 실들은 다 부드럽게 잘 떠집니다. 당연히 값을 하겠죠. 그리고 그 비싼 실들의 하나가 그 방금 아까 얘기했던 십자수실로 유명한 DMC라는 회사에서 나온 실이에요. 근데 그 DMC에서 나온 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선 뜨기 실로는 그다지 안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레이스 뜨기에 굉장히 심취한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고급 실이에요. 고급 실. 그래서 그 실 안에는 콜도넷이라던가 세빌리아라던가 이런 또 이름을 가진 라인이 있고요. 그 라인마다 각각의 조금씩 다른 특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50번사, 뭐 80번사, 100번사 뭐 이렇게 해서 굵기별로 실들이 쫙 나와요. 근데 걔네는 몇 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번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80번사, 80, 뭐 100번사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번호가 뭐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된 어떤 수치가 아니라 DMC에서 어떤 기준 라인을 잡고 표현하는 그런 넘버링이기 때문에 번사, 몇 번사 이렇게 번호를 붙인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쓰던 십자수 실은 25번사라는 그런 라인입니다. 자, 그리고 올림푸스도 각각의 또 번사가 있죠. 그래서
40번 4 뭐 이렇게 올림푸스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40번 4죠. 우리나라 구정 40수라고 부르고 있지만 잘못된 이름인 구정 40번 4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튼 세계적으로 가장 무난하게 많이 쓰였던 레이시안, 가장 극세하다고 말하면서 썼던 게 구정 40번 4 정도의 그런 두께감이에요. 그래서 금표도 비슷해요. 굵기는 거의 비슷한 편인데 금표가 조금 더 얇다고 느껴지는 게 꼬임이 좀 더 좋고요. 그리고 가공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죠. 아무래도 값이 있으니까 잘 해서 팔아야겠죠. 그리고 리즈베스라고 태팅 전문실로 나오는 실이 있는데 그 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 실은 가지고 코바늘을 뜬 적이 있죠. 작년 여름에. 그 그레니 스퀘어로 미니 쿠션을 떠서 반지 바늘꽂이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 그 몰골이 굉장히 처참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뜨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싼 실들은 정말 정말 잘 떠져요. 그리고 당연히 만족도도 당연히 높겠죠. 비싸니까. 그만큼 예쁘니까. 그래서 금표라던가 이런 실들은 뭐 그래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튼 국내에서 레이시안으로 유명한 건 DMC인데 그 나중에 저도 굵기별로 쫙 사서 제가 마이크로 약간 집착적 애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 굵기에 대한 테스트링 같은 걸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되게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감각을 부끄럽지만 지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들을 사용해 보면 이 실에 대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뭐 물론 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것에서 있어서도 약간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한 편이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주 실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그 마이크로 초기에 이렇게 바늘을 계속 빠지죠. 누가 지켜보고 있을 때 주로 이런 짓을 하는데 누가 절 지켜보고 있나 봅니다. 여튼 그런데 그 DMC 실도 그때 그렇게 다 종류별로 샀어요. 제가 투자한 금액이 마이크로에 대해서 혼자서 연구한다고 많이 투자를 했죠. 금액을 이것저것 정말 안 써본 실 없이 다 써보고 다 사보고 막 이랬으니까요. 라지만한 사본실이 존재한다는 거 사보고 싶지만 이제는 구태여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해서 안 사고 있는 그런 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튼 요즘엔 그리고 제가 태팅을 또 안 하고 이렇게 크로셰 쪽으로만 하니까 이런 녀석으로만 하니까 또 다르죠. 실이 태팅하고 크로셰하고 사용량이 틀려요. 그래서 너무 고가의 실은 크로셰는 제가 뱁새라서 감당이 좀 안 되더라고요. 저만 그렇진 않겠지만 이 야망도일리가 실이 3,000m 이상이 소요가 돼요. 93단짜리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굵은 실로 뜰수록 더 많은 실량이 소요가 된답니다. 당연하겠죠. 굵은 바늘에는 당연히 실이 크게 감기기 때문에 그래서 편물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편물이 커지니까 당연히 소모량도 클 수밖에 없고 무게감도 당연히 무겁겠죠. 그래서 소모량이 많은데 여튼 굵은 걸로 작업을 하셨던 어떤 분의 경우에 5,300m를 썼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정 정도 실이면 한 3,000m 정도 쓴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용량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수치일 뿐 참고만 하셔야 되지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모든 걸 준비하는 게 나중에 눈물 나지 않는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화이트, 표백을 하는 저런 표백 화이트조차도 이제 빛에 따라서 황변이라는 게 조금씩 일어나요. 그래서 표백 화이트는 좀 적은 편인데 내추럴 컬러들은 빛을 얼마나 쐬느냐, 그리고 어떤 공기 중에 노출이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색이 점점 노랗게 변해요. 특히 울 종류가 좀 심하죠. 울은 화이트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아이니까요. 그래서 색이 그렇게 변해가는데
나중에 추가로 새로 생산된 실을 구매했을 경우에 그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눈물 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에 예민하지 않다면 상관없어요. 그 예민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컬러링이 이제 염색 컬러의 경우에는 반드시 꼭 같은 양을 사야 진짜 덜 속상합니다. 아무래도 그 탕 차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염색을 할 때 그거를